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들으셨나요? 아무래도 뭐 음악 들으시는 분들 많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시고 여러 주변의 현장의 소리들을 들으셨을 텐데 잠시 소리를 조금 가다듬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바쁜 출근길에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있을 것 같고요. 시끌벅적한 시장에서 상인들의 소리, 이렇게 서울의 소리를 모아서 지도로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 서울의 전광표 사운드 디자이너인데요. 오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주 독특한 일을 하십니다. 저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서울의 소리지도 사운드 오브 서울 프로젝트는 어떤 겁니까? 네, 사운드 오브 서울은 세상의 풍경을 소리로서 기록하고 보관하는 웹사이트고요. 그 소리를 중심으로 사람, 공간은 이제 환경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대문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대문 안쪽의 소리들을 한 120개 정도를 모아서 그 웹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운드 오브 서울, 사운드 오브 뮤직이 아니라 사운드 오브 서울 프로젝트입니다. 영어로 줄이면 SOS네요. 사운드 오브 서울. 네. 네. 제가 저 홈페이지를 보고 왔는데 딱 들어가시면 서울 지도가 딱 떠 있고 그곳에 이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시면 서울의 이렇게 다양한 소리들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참 특이하죠. 소리를 통해서 서울의 모습을 상상하고 볼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일을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도시 하면은 이제 굉장히 시끄럽다라는 생각을 먼저 시끄럽고 복잡하고. 예. 그런데 실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곳을 이렇게 진단할 때 사용하는 게 소리로 진단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네. 초음파 같은 것들이 그렇고, 그래서 초음파로 어떤 태아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듯이 그 소리를 가지고 그 도시 내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는 거죠. 들어가 보면 정말 어떤 소리들이 있는지. 근데 정말 따뜻한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지금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는 소리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정반대되는 좀 긍정적인 울림들을 좀 채집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야기를 조금 더 유추하려면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것은 네. 어떤 것에 소리를 입혀서 그 생명력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어떤 효과음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생동감 있게 만들어내듯이 네. 그런 소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것이 이제 사운드 디자이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연 예술에서 사운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치 영화에서 그런 소리들을 만들어내듯이 그 공연 예술에 소리를 입혀서 그 공연의 어떤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렇게 소리에 집중하시는, 구체적으로 전문 영역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데 굉장히 독창적이시네요. 그럼 원래 학창 시절부터 직업을 갖기 전에 음악이나 소리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셨나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상황과 여건이 이런 것들이 저에게 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군대에서 어떤 선임을 만났는데 이제 레코딩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어떤 그런 직업 세계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뒤 이제 제대하고 나서부터 이제 레코딩 엔지니어로 시작을 해서 지금의 이제 사운드 디자이너까지 오게 됐습니다. 군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군요. 전광표 디자이너께는. 네. 보통 군대 하면은 힘든 생활이니까 군대가 선임병, 선임자 하면은 아주 보기도 싫고
일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됐네요. 그러면 이 서울의 소리를 모아서 기록하고 들려주는 사운드 오브 서울 프로젝트, 마치 뭐 서울시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관의 어떤 프로젝트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한 거는 2007년도부터 이제 제가 어떤 여행을 다니거나 이럴 때부터 소리를 채집을 네. 해서 모아놓은 것들이 있었고, 예. 이제 서울을 대상으로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4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서 네. 제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운드 오브 서울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맡으신 건 아니고 혼자 작업을 하시면서 어떤 정부 프로젝트를 같이 이용하신 그런 네네네,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이제 잊혀져가는 어떤 소리나 서울의 이야기, 스토리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네. 근데 서울의 이 소리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독특하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서울의 소리, 사운드 오브 서울의 그 과정들을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소리를 이렇게 이걸 소리를 뭐라고 한다? 체음이라고 합니까? 저는 그냥 채집이라는 채집, 용어를 네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채집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요? 그럼 장비도 들고 나가셔야 될까요? 네, 보통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쓰는 녹음 장비들, 이렇게 붐 마이크라고 하는 샷건 마이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포터블 녹음기, 레코더를 들고 다니면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장비들을 이제 최소화시켜서 어떤 상황에 제가 녹음을 할 때 그 상황을 이제 개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가 마이크가 돼서 그 주변에 어떤 하나의 그냥 물건처럼 제가 계속 고정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네. 깨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음될 수 있게 네. 작업을 했습니다. 장비가 다양하시네요. 사진을 보니까 장비만 보니까 조금 감이 안 오시죠. 그러면 소리 채집 작업을 하시는 사진을 좀 보면서 어떤 소리를 어떻게 담고 계신 건지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진을 좀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다니실 텐데요. 예, 지금 나오는 사진은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세운상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손목시계 귀금속을 파는 어떤 상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네. 이제 손목시계를 고치는 곳인데, 네. 그 손목시계를 고치는 소리를 이제 채집했던 모습이고요. 네, 여러 개가 나오는데 좀 쭉쭉 좀 긴 마이크를 분 마이크라 그러죠. 영화 네네네. 촬영할 드라마 네. 같은데 저거를 네. 혼자 들고 저렇게 네. 예. 네, 요거는 또 광장시장에서 녹음했던 모습이고, 네. 네. 뭐 다양합니다. 네. 지금 좀 이제 어둑어둑할 때. 이거는 저기 물레동에서 네. 저녁에 이제 녹음했던 모습입니다. 네. 예. 전광표 사운드 디자이너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영화 촬영 작업하시는 것 같아요. 그 큰 마이크를, 분 마이크를 딱 들고 이렇게 영화 채집을 이제 하시는 건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뭐 사진을 일일이 한 장 한 장 소개해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곳을 다니시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서울의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몇 가지를 좀 들어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앞서 이제 서울의 중심으로 시청역,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반경이 퍼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시청역에서 채집한 소리도 있잖아요. 네네. 시청역에서 채집한 소리의 특징은 어떤 건가요? 일단 제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한번 소리를 채집을 좀 해봤습니다. 다르겠죠. 네. 출근 시간에 소리들은 목소리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좀 들어볼게요. 네. 네, 뭐가 덜컹덜컹하는 소리만 들리죠. 이게 발걸음 소리인가? 네, 이거는 네. 발걸음 소리인데 출근하는 사람들의 어떤 군대의 행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뭔가 전투에 나가는 것 같은 예. 그런 소리 풍경이고요. 또 퇴근 시간대에 같은 장소지만 퇴근 시간대의 그 발걸음 소리는 똑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달라요? 네, 다른 소리가 네. 납니다. 어디 들어볼게요. 조금 경쾌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느낌상. 네네. 네, 퇴근길이다. 네. 그 발걸음 소리가 가볍고 네. 웃음 소리도 들리고 예. 뭐
이제 어딘가에 전화를 하기도 하고 네. 뭐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어떤 훨씬 기대감도 활기차군요. 있고 활기차고 네. 또 행복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소리들이었습니다. 발걸음에서 그런 소리들이 느껴지고요. 그러네요. 네. 같은 장소인데도 시간대에 따라서 네. 사람 소리도 좀 들리고 네. 그러네요. 앞서는 사람 소리는 별로 안 들었는데 일부러 사람 소리를 안 집어넣으신 건 아니고 네. 똑같이 채집을 하신 네, 건데도 같은 장소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삶이 힘들 때 삶의 소리를 듣고 싶으면 시장으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상인들의 목소리도 꽤 담으셨는데 그 상인들의 목소리 담은 것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경동시장의 이제 소리를 채집한 경동 씨 들어볼게요. 네, 네.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소리인데 그러게요. 특징은 어떤 겁니까, 경동시장? 그 경동시장 안에 가면은 이제 그 청과 그 과일을 판매하는 그 골목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상인들이 굉장히 젊은 상인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 과일은 가장 싱싱할 때 팔아야 이제 이득이 많이 남으니까 자기가 판매하는 과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게 있냐면 그 각자 그 자기의 목소리, 그다음에 자기의 리듬, 어떤 개성 있는 목소리로 이제 되게 그런 것들이 되게 조화롭게 그 자기의 물건을 이렇게 팔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마치 뭔가 그 합창하듯이 그렇게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각자 얘기하시는데 그게 네. 마치 들을 때는 합창을 하듯이 사운드를 주고받듯이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네네, 서로 조화롭게. 목소리가 겹치지 않게 그 물건을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요? 목소리가 겹치면 효과가 없으니까. 그거 판매하는 이제 그게 효과가 떨어지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보이지 않게 이렇게 다 이렇게 사전에 짜지는 않았을 텐데 당신이 먼저 한번 얘기하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자연스럽게 그런 게 이제 몸에 체득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소리 진짜 대단합니다. 앞서 그 손목시계 수리점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는 소리가 거의 안 날 것 같은데요? 이 경우도 네. 그 손목시계를 어떤 중년분이 그 영신사라는 가게 앞에서 네. 시계를 맡기고 나오는 것을 보고 그 가게로 들어가서 이제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네. 저희가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채집을 했는데 역시 그 손목시계를 고치는 곳이니까 소리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정밀하고 뭐 이런 소리들이 났습니다. 네. 소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하면서 소리만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들으시는 게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눈을 감고 들을 때 더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런 소리들을 확실하게 좀 더 들으실 수가 있겠고요. 미세한 소리들이 의미들을 다 다르게 담고 있군요. 지금은 주로 이제 삶의 현장이었잖아요. 출근하고 네. 또 이제 상인들은 장사하시고 서울 시민들의 이제 일상 속의 생활, 일상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뭐 이런 소리들도 좀 있습니까? 네, 그 경희궁 뒤쪽에 보면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예. 그 공터에서 그 어떤 어른들, 저희 이제 아버님 세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바닥 그 공터에 그 선을 긋고 거기서 이제 공놀이를 하는 소리를 채집을 했는데 이런 아버지들이 계신 그런 사회는 좀 따뜻한 사회라는 걸 느꼈고요. 이렇게 네. 뭐 공놀이를 할 수 있고 뭔가 여유도 있고 뭐 이런 그런 소리들이었습니다. 이 소리. 네. 그런데 앞서 상인들의 소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의 음성, 뭐 부르는 소리, 뭐 야 빨리 와라 이런 소리는 별로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안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채집하는 데서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된 건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어떤 꼭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네. 녹음이 됐던 일부러 것 같아요. 배제하신 건 아니군요. 네. 그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못 듣는 소리들이 들리는군요. 지금 서울의 소리지도 장소 표시한 게 사이트에 몇 군데라 그러셨죠? 한 120곳 120곳 정도. 그 밖에도 많은 소리들을 채집하고 가지고 계시지만 일단 작업해서 올려놓은 게 120개 정도 되는데 서울에 120여 곳 표현하신 또 그 밖의 소리 가운데 가장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소리는 뭔가요?
좀 전에 들려드렸던 그 경동시장 소리하고 예. 그다음에 그 동대문 그 도매 신발 상가에서 들었던 동대문 휘파람 소리가 좀 인상에 남습니다. 네. 예. 휘파람 그- 소리는 어떻게 나는데요? 그 동대문 그 신발 도매 상가가 이게 이제 골목이 좁은데 거기를 이렇게 수레 짐을 싣고 옮기시는 이제 네. 수레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 좁은 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그 휘파람으로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알림을 하는 거죠. 본인이 가신다는 걸, 네네. 지나간다는 것을. 네네. 굉장히 인간적인 소리였고 되게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아, 소리 얘기 참 재미있습니다. 예. 이렇게 소리를 채집하러 다니실 텐데 본인이 뭐 다니시는 것도 뭐이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앞서 이제 또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 작업들도 많이 하실 텐데 시간도 많이 내셔야 되고 특별히 소리를 이렇게 채집하러 다니실 때 환영받으십니까? 아니면 뭐 오해를 받으시거나 좀 힘드시거나 에피소드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뭐 이 작업은 이게 힘들진 않고요. 제가 네. 뭐 재미나게 즐겁게 하는 편이고 보통 이 붐마이크를 갖고 다니면 이걸 무슨 동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물이라는 그러니까 마이크에 이게 털이 예,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고 뭐 강아지 깜짝 놀라시거나. 네네. 네네. 보는 분도 계시고. 그렇군요. 네. 네. 그 보통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를 가져가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거부하시는 나 찍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주로 이제 붐 마이크를 큰 마이크를 들고 가시면 반응은 어떠신가요? 저분은 뭐 하시는 거? 영화 찍나 뭐 하는 거예요? 뭐 물어보세요. 뭐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면 네. 이제 이런 설명을 이제 사운드 오브 서울의 취지나 이런 설명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제가 소리를 채집하고 있는 동안 제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상황에 이렇게 개입을 하면 그 상황이 깨지니까. 그런데 그 어떤 중요한 상황에 와서 말을 걸고 이러면 네. 이제 그 채집한 소리는 사용을 못 하게 되는 네. 거죠. 열심히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말씀 안 하시려고 이러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 답변을 안 하실 수도 없고 네네. 그렇군요.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의 소리들을 모아서 사운드 오브 서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데 그 지도로 음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 말고도 또 뭐 공연이나 전시 프로그램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이렇게 채집된 소리를 가지고 그 타악하시는 연주자분하고 같이 예.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게 소리도 소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연주하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의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운드 오브 서울을 이용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 사운드 오브 서울.com에 오셔서 이제 소리들을 들어보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들을 뭐 상업적이지 않은 부분에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에게 사용하셔도 되고. 네, 연락을 주시고 출처를 밝히시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네, 음원도 주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면. 네네. 네, 그렇군요. 그 서울의 소리를 이렇게 모아서 가는데 혹시 서울에 이런 기막힌 소리도 있는데 이거 좀 드릴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시거나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가서 네. 제가 직접 가서 소리를 이렇게 잘 채집을 해서 그거를 다시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네, 공유하고 네.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광표 사운드 디자이너께서는 소리 작업을 하시니까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습니다. 주무시다가 부스스하면 일어나시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네. 더 폭넓게 많이 듣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늘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네. 있습니다. 예, 오늘 서울의 소리, 우리의 삶의 소리들을 프로젝트로 진행하시는 사운드 오브 서울 프로젝트 얘기를 들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독특한 일을 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앞으로의 계획, 또 소리 얘기를 오늘 많이 했잖아요. 소리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좀 전하고 싶으신 의미 있으면 마무리 좀 할게요. 네, 그 사운드 오브 서울 프로젝트를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좀 나가고 싶고요. 세계에 있는 소리들을 모아서 그런 웹사이트를 운영을 할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시각 중심의 사회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다른 감각들을 좀 열고 그
산책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좀 느리게 사는 뭐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합니다. 네, 글로벌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러면 혹시 다른 뭐 주요 대도시, 뭐 뉴욕이나 베이징이나 뭐 파리, 런던 이런 데서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혹은 뭐 벤치마크를 하셨거나 그런 것 좀 알고 계세요? 그 해외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네. 활동들이.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노이즈의 입장에서 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뭐랄까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재밌습니다. 소리 이야기. 소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또 차분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보다는 어떤 그 소음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소리에 관한 이야기 오늘 재밌었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 또 홈페이지 가서 다양한 소리도 들으시고 또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함께 고민 좀 하시죠. 예, 오늘 시시각각 토크 전광표 사운드 디자이너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